이슈 트래커. 2020년 도쿄올림픽. 현재 도쿄올림픽은 방사능 누출 및 식자재 문제나 경기장 내 우길기 사용 등으로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줄기차게 일본이나 IOC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국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본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베 신조 총리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일본에 요구한 사항들이 완전히 묵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회, 대한체육회가 방사능 오염 의혹이 있는 후쿠시마산 식자재 사용 금지와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 사용 금지, 그리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독도 표기 삭제 등을 촉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소기의 경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재자 또는 심판이라 할 수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으며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IOC는 왜 일본을 편들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최국 프리미엄입니다. 올림픽은 개최국과 IOC가 서로 협의해서 치릅니다.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일본 도쿄입니다. 한국은 206개 회원국 가운데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뜨거운 이슈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을 때 IOC가 한국보다는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IOC에 대한 기여도의 여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는 돈이 곧 힘입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의 최상위 등급인 TOP, 더 올림픽 파트너에 속한 13개 기업 가운데 일본 기업이 3개인 반면 한국 기업은 유일하게 삼성전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미 몇 년 전에 목표 마케팅 금액인 13억 달러를 초과 달성한 만큼 자금이 넘쳐 흐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일본이 대놓고 한국을 무시할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제기한 이슈에 대해 동조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20일 일본 도쿄에서는 도쿄올림픽 단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93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후쿠시마산 식자재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방사능 안전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등이 한국의 이의 제기에 가세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지만 다른 나라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IOC는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땅 혹은 일본 땅이라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IOC는 독도 문제가 올림픽 이슈로 떠오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려면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섬들을 전부 표기하라는 것이 IOC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 일부 섬만을 표기했을 경우 정치적 의사표시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성화봉송 지도를 보면 일본에 있는 모든 섬들이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OC는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독도 삭제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길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IOC의 주류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백인들입니다. 그들은 독일 나치 정권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문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길기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점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길기를 휘날리며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인들에게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안겼는지에 대한 공감이 거의 없는 것이죠. 최근 IOC에 우길기의 허용 여부를 문의했던 한 국내 언론사에게 돌아온 공식 답변은 올림픽 경기장은 정치적 시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동문서답뿐이었습니다. 사실상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2032년 올림픽 유치입니다. 남과 북은 2032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이르면 2021년에 개최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려면 IOC와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우리가 더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거나 다른 초강수를 둘 경우 2032 올림픽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조정위원장이 공교롭게도 호주 IOC 위원인 존 코츠란 점도 우리에겐 불리한 대목입니다. 존 코츠 조정위원장은 현재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만드는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존 코츠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브리즈번과 서울 평양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3년 일본 도쿄가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을 때 대한체육회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대회와 비교하면 시차와 기후, 음식면에서 적응하기 쉽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요구들을 모두 묵살한 데다가 편파 판정까지 예상돼 이번 도쿄올림픽이 우리에게는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 될 것이란 우려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때 일본은 이 상황을 더욱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고 한국의 입장은 점점 난처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일본의 잘못되고 비윤리적인 행동들은 분명히 자국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현재의 한국도 단순한 원론적이고 비윤리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공감할 수 있고 한국의 의견에 동조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하고 강력한 계획을 세워서 행동으로 일본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항상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깃집에 가면 하는 당연한 이 문화, 외국인들에게는 이색적으로 보이나 봅니다. 영어권 커뮤니티에 한국 식당 사진들이 올라올 때마다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놀라는 건 풍부한 색채감과 다양한 반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리안 바베큐 식당에 갔으며 고기를 다 먹고 그 팬 위에 또 밥을 볶아 먹는다고 소개한 한 글쓴이는 이 사진을 게시했고 많은 코멘트들이 달리면서 다른 채널들로도 번져나갔는데요. 외국인들은 대체로 고깃집 불판의 이 모양새, 음식을 담은 구성과 고기를 다 먹고 끝으로 볶음밥까지 조리해 먹는 문화에 흥미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고기를 구워 먹는 외식 문화가 발달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수많은 불판들이 개발됐고 실용화됐죠. 불판의 모양은 특정 프랜차이즈들의 아이덴티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색적인 문화가 더 알려지면 새로운 한류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부터 반응 소개드립니다. 절대적으로 맛있어 보여. 한국인들은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 완벽히 연구하는 사람들로 보여. 한국에선 반드시 고기를 다 구워 먹고 남은 그 팬에 볶음밥을 만들어 먹어. 팬에 남은 기름들과 양념, 채소 같은 것들이 밥과 다시 조합되는 것이지. 동물성 기름에 밥과 고기를 다시 볶는다니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직접 조리하는 거야? 숙련된 서버들이 볶아줘. 저런 팬은 도대체 누가 개발하는 거야?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 한국 대부분의 바베큐 식당에서 고기를 구웠던 팬에 밥을 볶아 먹는 건 정석과도 같아. 그걸 대부분 지원해. 대부분의 한국인은 마치 짜여진 당연한 루틴처럼 행동해. 사이드에 옥수수와 저것들은 뭐야? 요즘 코리안 바베큐 식당에 가면 저런 식의 팬에 고기를 굽는데 사이드에 고기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계란찜, 옥수수, 버섯, 파조림 등을 놓아줘. 반찬이라 불러. 반찬은 가니쉬와 비슷한 개념이야. 나는 일본의 오마카세 문화를 좋아하는데 가격도 부담이지만 셰프와 마주본 채로 먹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코리안 바베큐를 먹고 나서 완벽히 빠졌어. 서버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고 잘라주기도 해서 오마카세 특유의 대접받는 느낌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어떤 것 이상으로 맛있지. 어느 해산물과 맨밥도 구운 고기와 볶음밥을 이길 수 없듯이 말이야. 이거 정말 유쾌해 보인다. 계란이 볶음밥을 둘러싸고 있네. 정말 좋은 부분이었어. 계란 부분은 무료였고 우리가 다 먹고 다시 한번 채웠지. 한국 식당에만 있는 고기용 가위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 하지만 이제 바베큐를 먹을 때면 가위를 찾게 돼. 한국인들은 무언가 조합해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갑자기 배고파졌어. 나도. 레딧에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는 방법을 배웠고 쉽게 따라할 수 있었는데 내가 먹었던 그 어떤 라이스 요리보다 수준급 풍미가 있었어. 한국에서 김치볶음밥은 정말 기본적인 요리야. 부추전도 추천해. 밀가루 말고 튀김가루를 섞어서 말이야. 음식을 내놓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멋진 구성이라 생각돼. 더 다채롭게 조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것은 스테인레스 강이야, 주철이야? 주철이었으면 좋겠어. 주철은 욕 나오게 무겁지만 확실히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거든. 주철처럼 보여. 모두 치즈콘 먹는 걸 잊지 마. 아시아 요리는 정말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 난 실제로 백정이라는 곳에서 서버로 일했었어. 정말 힘들었지만 그만큼 재밌기도 했지. 한국 요리는 정말 다채롭고 나는 한국 요리들이 더 유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미 유명해지고 있어. 날이 갈수록 한국 식당이 늘어나는 게 체감될 정도야. 전통적이기보단 매우 현대적으로 보여. 한국에 여행 간다면 반드시 먹어볼 리스트에 하나 추가해야겠어. 어느 식당이야? 원문 글쓴이는 애틀랜타에 있다고 소개했어. 9292 코리안 바베큐라고 부르는 식당이지. 맨해튼의 백정도 추천해. 정말 인기 있는 식당이지. 사진을 보자마자 지난 한국 여행이 그리워졌어. 한국 음식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지. 한국인 친구가 날 코리안 바베큐에 데려갔고 나는 그 친구 때문에 완벽히 망쳐졌어. 내 혀는 아직도 그 맛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자마자 가까운 집을 또 검색하고 있었어. 나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데도 한국 식당이 거의 없어. 이건 범죄와 같아. 이사한 지 1년 동안 먹지 못하고 있어. 한국인들은 하루빨리 미국 전역에 한국 식당을 열길 바래. 그래, 저 계란링 한번 봤다면 잊지 못해. 생각보다 한국 식당을 경험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나도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 런던 식당들은 바베큐마저 맛없는데 한국 식당들이 영국을 점령해야 해. 한국인인 내가 보기에도 저 정도 구성은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도 더 감동적인데? 저 주철 팬을 사고 싶어. 집에서 이용하기엔 뒤처리가 까다로울 것 같아. 태국에도 한국 식당이 많이 늘어서 좋지만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 왜 고기 문화가 일찍이 발달한 미국에선 그동안 이런 걸 개발하지 못했던 거야? 내가 1년 동안 중국에 있을 때 난 한국 바베큐를 정말 좋아했어. 하지만 금속 젓가락은 나무에 비해 미끄러워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코리안 바베큐를 좋아하지만 항상 요리의 냄새를 맡는 게 고역이었어. 3명까진 괜찮다지만 4명이서 간다면 한 개의 그릴로는 너무 힘들어. 이 장소에는 그릴 바로 위에 통풍구가 있어서 연기가 나지 않았어. 한국 대부분의 바베큐 식당엔 저런 장비가 구성되어 있어. 일본에서는 한국식 바베큐 식당에 가면 재킷과 외투를 다른 곳에 보관하게끔 해줘. 나는 아시안 푸드 중 한국 요리를 가장 좋아해. 간이 가장 적당하고 향신료로 도배되지 않아서 좋아. 마치 환상적인 피자를 보는 느낌이야.